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1.25%로 동결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 인상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인 연 1.25%로 올린 바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비롯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긴축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해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관련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혀 향후 시장 영향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 23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최고가 거래 건수는 3,397건입니다. 지난해 1월 거래 건수인 12,766건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서울의 최고가 거래는 지난해 1월 2,870건에서 올해 1월 349건으로 줄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의 고점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도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감 고조 등으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긴축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의 빙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금리 동결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생기신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아래 나오는 QR코드 찍고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투자의 여제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아직까지는 안개 속에 잡혀 있는 가운데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 있는 공약들 내세우면서 이번 선거는 그냥 선거가 아니라 부동산 선거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김미라 이사님이 대선 임박, 부동산 공약의 현실성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3월 9일이죠. 20대 대선 보름 정도 남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후보들의 어떤 경쟁이 치열할 만큼 굉장히 전쟁이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공약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후보 스스로 앞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스스로 파기하면서 그리고 그 위에 더 센 그리고 더 많은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20대 대선 부동산 어떤 공약, 그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동산 공약, 대폭 공급, 그리고
공공, 그리고 민간,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어떤 키워드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거대 여야당이죠. 부동산 공약 중에서 이제 그 여야당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급 부분과 그리고 세금, 기타 부분으로 이제 나뉩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에 대한 주도로 해서 전국 311만 가구 공급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는 야당은 민간 주도로서 전국에 250만 가구 이제 공급을 공약을 내세운 입장인 거죠.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이제 완화를 해서 보다 좀 쉽게 손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에 대한 중과 부분은 여당은 1년입니다. 1년 유예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죠. 이 부분에 약간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예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분이죠. 종부세 부분을 갖다가 좀 이제 손보겠다는 그런 취지고,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와 재산세 부분을 전면적으로 이제 재검토해서 많이 손보겠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LTV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이제 자산가치 인정 비율을 말하는데요. LTV 90%에 대한 부분과 80%에 대한 완화를 이제 말씀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90%까지 완화를 하겠다. 그렇지만 야당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80%까지 완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으로서 또한 이제 기타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대한 여당은 규제 그리고 야당은 자율화. 또한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현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계속 발표를 했죠. 그래서 유지를 하겠다. 그렇지만 야당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차별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약들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현재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제시하다 보니 실제 주택 안정에 대해서 솔직히 안정이 될 것인가라는 게 좀 미지수이죠. 공약 내용은 이행할지 안 할지는 관심 별로 없는 듯 보이고요. 그 보통 이제 무조건 대통령에 당선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어떤 그 상대방보다 높은 공약을 발표하기 급급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두 어떤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멈출 수 없이 계속적으로 그 두 당 간의 어떤 경쟁이 이렇게 치열할 것인가, 이렇게 지속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대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양 당 간의 정치색이 있는데 정치색이 온데간데 없이 무조건 현재 정부에 대해서 어떤 반대적인 공약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이제 표심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약 현실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311만 호를 얘기를 했고 야당은 이제 250만 호로 공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간으로 공급이 되는 거로서 그 임기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이런 물량을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어떤 공약이 필요한 때인 거죠. 뭐 많은 어떤 그 양적인 공약보다는 그래도 질적인 공약이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또 실현 가능성인 그런 어떤 로드맵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요. 그래야만이 이제 국민들의 표심을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세금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세금 문제 또 예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이슈인데요. 현재 그 세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혁을 통해서 보다 정책적인 어떤 차원 높은 정책보다는 세제 혁신이 필요할 때 보이고요. 그리고 형평성 있는 국민들의 어떤 경제 생활을 통해서 보통 불편함이 없는 세제 또는 조세 개혁이 필요할 그런 때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TV 완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는 지금 금리 인상 어떤 시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인플레이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연준에서부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LTV 규제를 90%까지 확대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무주택자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이자가 좀 가중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자기 자본 30%에서 40%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조금 이제 부담이 좀 덜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많은 어떤 현실성 있는 공약을 통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굉장히 그 정책 가능성 있는 그 양적인 것보다는 어떤 질적을 통해서 어떤 공약을 해서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굉장히 좋은 정책과 또는 안정성 있는 정책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 정말 공식적인 약속이 돼야 하는데 텅 비어버린 약속이 될까 봐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이후 또 어떤 전략들을 취하면 좋을지는 계속해서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지역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 역세권에 위치한 복층형 3룸 구조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생소한 그런 지역이라고 여길 텐데요. 서울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속해 있지만 그 어떤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의 어떤 은평 쪽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서 지축동에 대한 어떤 부분은 현재 특지개발지구로 이어지고 있죠. 특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과 그리고 원흥 그리고 지축지구로 해서 나뉩니다. 이미 이제 개발이 완료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원흥 지역이 있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고 가격에 대한 상승도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제 지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이제 한창 중인 거죠. 그래서 삼성역과 그리고 은평 뉴타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개발의 이제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서울 3호선 구파발 다음 정거장으로서 서울에 대한 접근성과 서울에 대한 생활권을 상당히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한 이제 교통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3호선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GTX A 노선과 연신내역을 중간 정차区로 통과하는 그 A 노선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신분당선에 대한 추진도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은 이 지역은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그 지축역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예정에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특이한 게 숙사가 없이 입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배우 수요들이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로와 그리고 수도권 제1수단고속도로 그리고 문산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또 여기에 그 원흥 강매 구간과 하정 신사 구간이 개통 예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서북부로서의 어떤 사통 팔달이 가능한 어떤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연과 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산이 이제 동쪽으로는 등에 지고 있고 아래로는 창릉천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릉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도 준비가 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서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한 이제 소호릉이라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소호릉이라는 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한 주거 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도시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이제 그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이제 간이역 수준이죠. 2개 출구였는데 개발과 함께 2개의 출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축역에 대한 어떤 중심지가 덕양구 쪽에선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미 삼성이라든가 원흥 같은 경우에는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스타필드라든가 또는 롯데몰 그리고 쇼핑센터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입지 어떤 배우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전세가라든가 매매가가 상승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축 3호선 라인을 타고 지축동으로 몰려들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신도시가 중심 개발함에 있어가지고 보통 중요한 어떤 인프라든가 생활 인프라들이 이미 이제 갖춰진 지축지구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면은 더 높은 가격으로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개발 GTX A 노선인데요. 현재 이제 그 파주시 운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화성시 동탄까지 서울 이제 중심부를 갖다가 관통을 할 수 있는 그런 GTX A 노선이죠. 그래서 노선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완공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하철보다는 한 3배 정도 빠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까지, 일산에서 서울까지죠. 14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삼성까지는 20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이 된다면 서울 수도권의 출퇴근 교통난이 해소되면서 중심으로서의 빠른 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견을 합니다. 또한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인데요. 신분당선은 광교, 분당, 판교 등을 거쳐서 강남역이죠. 도심까지 이어지는 황금 노선이죠. 이곳에는 이제 앞으로는 신사역과 그리고 용산역까지 그리고 또한 삼송까지 연결 예정에 있기 때문에 고향 삼송이나 또는 원흥, 지축, 창릉 등 신도시 주택에 비해서 광역 철도망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서두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양선입니다. 고양선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청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덕양구, 창릉 신도시 중심을 거쳐서 6호선 세전역을 잇는 경전철인데요. 세전역에서 환승을 통해서 서울에 대한 접근성도 또한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올해 이제 2월 예비성 타장을 시작해서 5개월 만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또 여의도 이동 기간은 한 50분에서 25분 정도로 단축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또한 이제 지축에는 이제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 규모고요. 이 지하철 어떤 기지로서 삼성 지축 지구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 3호선 어떤 파주시로 연장이 됨에 따라서 통일로 주변에는 어떤 교통에 대한 혼잡성을 갖다 막아주고요. 그리고 또 도시 발전도를 완성하도록 높이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축 은평 뉴타운 교량 사업인데요. 은평 뉴타운과 그리고 지축이죠. 이쪽에는 이제 다리가 없었는데요. 현재 이제 이곳을 오려면은 통일로를 통해서 이제 돌아갔죠. 그렇지만 앞에 이제 교량이 생긴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창릉청을 건너서 상암 마포까지 바로 굉장히 빠른 시간대로 이어지는 그런 다리 역할, 교도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시작되면은 아무래도 많이 이제 편리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삼송이나 또는 은평 뉴타운에 또는 지축지구의 수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그 인프라들이 잘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그런 지축지구에 대해서 가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2,800만 원에서부터 3억 8,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 금액은 3억 원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이죠. 그리고 3,200만 원에 이제 한 3천만 원대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를 놓으시는 분들은 대출금은 이제 개인 자금 사정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우선은 2억 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면 대출 받아서 그러면 임대 금액은 2천만 원에서부터 월 100에서부터 110만 원 정도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선분양입니다. 곳으로서 1년 정도, 반 이상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투자했던 이 금액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울로의 접근성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4억 원에서 4억 4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서남권에 위치한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직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곡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공항이 바로 이제 접근성이 있고요. 또한 이제 국제금융타운으로서 금융타운이죠. 그래서 여의도와 그리고 강남이죠. 강남 쪽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건너로는 대학가, 종로까지 있어서 서울의 3도심과 굉장히 가까운 입지를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아울러 이제 그 한강대교를 건너서 마포 상암 DMC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로서는 풍부한, 그리고 한강과도 갑자기 굉장히 인접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완료가 됐습니다. 성산대교하고 이제 가양대교 분산 목적으로, 또한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완료가 됐고요. 신월 여의도 지하차도 개통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낙후됐던 서남권의 어떤 집가 상승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는 마곡마이스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지구에는 중견 그리고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입주 중에 있는 거죠. 또한 18만 명의 배우 수요도 기대 가능한 그런 곳이고요. 크기로서는 이제 코엑스의 2배죠.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5배에 달하는 그런 크기에 있고요. 또한 이제 업무 시설과 복합, 문화, 호텔, 판매 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에 그 3도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오피스 권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있는데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랜드마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된다고 그러면은 4개의 업무 지구를 이제 형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또한 CGV 개발과 함께 애초에는 공동 어떤 주택을 예정을 하고 있었지만 중간에 이제 변경이 되면서 복합시설로 개발 예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 프라버티가 복합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마곡마이스 복합단지와 함께 이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서남권의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장 홍대선입니다. 이곳은 부천에서부터 부천시 대장이죠. 홍대를 연결한 노선으로서 굉장히 이제 그 강서구 화곡동을 거쳐서 강서구청이죠. 또는 이제 가양등을 거쳐서 연결할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서울, 서부권 또 인근의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확충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서구 어떤 그 부분을 보시면 가격을 제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매 가격은 4억에서부터 4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세를 놓을 때는 임대 금액이 이제 3억이죠. 3억 9천만 원에서부터 4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 접근한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증금 2천만 원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월 이제 90에서 100만 원 정도 가능한 수익 창출을 가능하시겠고요. 또한 이제 대출 금액이나 투자 금액은 어떤 자금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그 역세권 주변에 있는 투룸, 오피와 다세대가 같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그 가장 역세권 주변에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제 상권이라든가 그리고 주변 어떤 인프라 등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참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4억대이긴 하지만 지금 이 가격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등촌동 예전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마곡지구에 대한 후광 효과와 그리고 직간접적인 수혜를 누리는 그런 지역으로서 부동산 집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자금 계획과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세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사님, 이 지역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승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 등촌동 투자 전략 다시 한 번만 좀 짧게 짚어주시죠. 네, 투자 전략을 짧게 짚어드리자면 주거용 오피스를 고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역세권이죠. 얼마나 가까운지부터 일단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수익형이었지만 이제는 차익형까지 매도를 했을 때 차익이 이제 많이 생기는 그런 어떤 차익형까지 같이 두루두루 갖추는 그런 곳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일자리죠.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어떤 대기업들이 꾸준하게 입주되는 그런 어떤 주변이 마곡지구죠. 이쪽의 배우 수요지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직주 근접성이 좋은 교통에 대한 편의성이죠.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미라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투자의 오반장 오정근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두 곳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초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매우 풍부한 학군 수요와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잘 갖추고 있어 매우 살기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서 주차까지도 매우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강남구 역삼동 테란로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풍부한 직장인 수요를 갖추고 있고 강남의 많은 개발 호재의 중심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벌써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곳의 정보 체크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입지부터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 입지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 그러니까 3호선과 2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교대역까지 도보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은 단독주택들이 매우 고급진 단독주택들이 빌리지 형식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지상부에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숙색권 환경까지도 나중에는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옆쪽으로 보시면 우성 아파트 사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한 5천여 세대 단지를 이루고 있고 계속 입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되면서 주변 시세에 많은 영향을 줘서 거기에 최대 수요지인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대법원과 그리고 종합병원, 그리고 대형 마트, 남부터미널과 그리고 예술의 전당 등 각종 대형 편의시설들이 매우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시기에도 매우 편리하고 편의 상황을 잘 갖추고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옆쪽으로 보시면 서리풀 공원과 서리풀 터널이 위치해 있는데,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강서 쪽으로 진출하신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시는 시간이 한 20에서 30분 정도 단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초동과 그리고 방배동 지역에 많은 집가 상승에 영향을 준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동 같은 경우는 학군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 때문에 서초동이나 서초구 쪽에 위치한 집으로 이주를 하시려고 많이 계획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위치한 위치에서 1km 반경 안으로는 서울고등학교와 그리고 서초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그리고 은광여고 등 명문 학교들이 잘 배치되어 있어서 계속적인 학군 수요가 이루어지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정말 살기 좋은 입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초구 서초동의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 개발 호재로는 바로 옆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상부에 이렇게 도로가 이루어져 있고 차들로 인해서 많은 정체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들이 지하부로 이동을 하면서 지상부에는
각종 편의시설, 상업시설과 그리고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도보 5분 거리에 공원과 그리고 편의시설,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숙세권 환경과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을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고 그로 인해 임대와 매매 수요가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에 많은 투자를 하는 구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 아트밸리 가로수길이 조성이 된다면은 더더욱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더 영위를 하시기에 편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서부터 한강, 세빛선까지 약 3.7km에 다다르는 도로를 아트밸리 가로수길로 조성을 하고 여기에는 각종 공연시설, 전시시설과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먹거리 시설까지 잘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과 그리고 국내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20대와 30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예술과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거를 영위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젊은 세대들이 서초동으로 유입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부터미널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부터미널 개발 같은 경우는 남부터미널이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계속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 자체가 굉장히 강남에서도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땅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터미널을 비롯해 호텔 그리고 각종 오피스 시설들과 쇼핑몰, 영화관, 각종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개발로 인해서 주변 상권의 발전은 물론이고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게 돼서 충분한 임대와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여기에 이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유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탐이 납니다. 자, 그런데 서초구면 또 강남 3구 아니겠습니까? 시세가 걱정이 되는데요. 자, 팀장님, 이 주변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 시세에 대해서 좀 매매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매 금액은 5억 4,500에서부터 6억 8,500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세 예상 금액은 4억 7천에서부터 5억 9천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세를 이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8천에서부터 1억 정도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가격이 요즘에 서초동에 지어지는 것 중에서는 굉장히 적정한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월세 투자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부터 15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대출 예상 금액 2억 1천에서부터 2억 7천까지 보시는 전세 금액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실투자 금액은 3천에서부터 3,800으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시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팀장님, 서초구 서초동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 서초동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고급 주택가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앞에 도로폭만 해도 12m에 다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 지역보다도 훨씬 더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명문 학군들이 주변에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계속적인 학군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임대나 매매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잘 검토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학군 수요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수요이기 때문에 요 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테라스를 포함한 세대가 다수 있는데 제일 작은 테라스 평형 같은 경우는 4평서부터 넓게 테라스를 갖춘 곳은 8평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테라스에 대한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서울 내에서 정말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
지역이죠. 자, 그런 만큼 살기 정말 좋은 곳인데 특히나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매력적인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학령기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를 즐기기에 참 충분한 곳이라서 여러모로 매력이 높아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또 장점만 우리가 주목하면 안 되잖아요. 자, 팀장님, 이 지역 투자를 할 때 좀 유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 수요보다는 나중에 매매에 대한 수요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학군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월세 투자나 전세 투자 그리고 매매까지도 나중에 되시면은 충분히 차익형과 수익형까지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축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집된 지역들에 많은 가구 수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갖춰진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량보다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이용할 수 있는 원룸 또는 분리형 원룸 구조를 가진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입지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좀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역삼역과 강남역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삼역까지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강남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주변으로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의 상권들이 잘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들과 편의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 노선과 그리고 일반 버스 노선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기에도 매우 편리한 교통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주변으로는 삼성타운이 벌써 개발이 되어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쪽으로는 지하철 9호선 언주역이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주역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황금노선 9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으로는 많은 의료시설들이 들어와 있다. 그 의료 특화지구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도 많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려고 이쪽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단기 임대로 인한 수요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고, 지금 현재 단기 임대로 수익을 많이 올리고 계신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센터필드가 개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 많은 회사들이 입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옆쪽에 삼성역 주변으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어서 강남에 굉장히 큰 개발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역삼동 테란로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제금융에 관련된 금융기업들과 그리고 IT 기업들,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뭐 구글 코리아든 그리고 CJ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이 회사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계속적인 직장인 수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비중이 제일 높은 구 중에 하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많은 구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곳이 강남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강남구 안에서도 역삼동 같은 경우가 1인 가구 비중이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 비중으로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란로에 많은 회사들이 지금 입주를 해 있고 앞으로도 입주할 예정이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나이대, 그러니까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이대 직원분들이 20대에서 3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20대와 30대로 이루어진 직장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소형 주택들과 그리고 작은 평형대에
오피스텔들이 계속적으로 잘 임대와 매매가 이루어지는 지역인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땅값, 그러니까 시세가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강남 같은 경우는 건물값이 낮춰진다. 그러니까 10년이 되건 15년이 되건 건물값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진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땅값이 오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시에는 수익형보다는 차익형은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과 차익형까지도 보실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의 역삼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강남이라는 소리가 또 절로 나오게 됩니다. 뭐 입지 면에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강남역 또 역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입지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아까 입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옆에 위치한 센터필드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필드 같은 경우 구 르네상스 호텔에서 37층과 36층의 두 개의 동으로 건설이 되어서 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터필드 같은 경우는 역삼역을 지하철을 이용하신다 그러면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센터필드 역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역삼동에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센터필드 같은 경우 조선 팰리스 호텔과 그리고 오피스 시설들 그리고 각종 편의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조선 팰리스 호텔 같은 경우는 260여 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고 한 번에 3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연회실과 그리고 각종 편의 시설 헬스장과 그리고 각종 수영장 그리고 먹거리 시설들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쪽에 오피스 시설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오피스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약 상주 예상 인원만 해도 2만 8천여 명이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 시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역삼동 같은 경우는 평당 임대가가 제일 높게 형성된 곳이 바로 역삼 센트럴 타운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평당 임대가가 이 오피스 공간 센터필드가 제일 높은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역삼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남역 주변으로 서초구 지구단위 계획안에 따라서 개발이 될 예정인 노태칠성 부지와 그리고 코롱 부지 등 주변으로 많은 개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태칠성 부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개발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 그러면은 대형 상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부지만 해도 지금 삼성동에 위치한 현대 GBC 부지보다도 더 넓은 공간들이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개발이 되면은 통합 사옥 같은 큰 건물들은 물론이고 주변으로 많은 상권들의 개발을 갖고 올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동 주변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국제교로 복합지구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제교로 복합지구 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세 가지로 나눠서 개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 GBC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대 GBC 개발 같은 경우는 한전 부지를 현대가 매입을 해서 통합사옥을 건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개발로만 인해서 12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룹 통합사옥과 전시장 시설, 호텔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현대를 비롯한 주변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에 관련된 회사들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더욱더 풍부해지는 개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잠실 마이스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잠실 마이스 사업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관광 시설들을 배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보시면 수변공원을 통한 개발은 물론이고 각종 전시시설과 호텔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된다 그러면은
유입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돼 더욱더 주변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동대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지상부에 위치한 도로를 지하부로 옮기고 지하부에 거대 지하와 도시가 갖추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으로 흐르는 도로는 물론이고,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들과 도심공항 터미널, 그리고 전철역까지 들어올 예정이어서 많은 인구들이 교통시설을 이용하시려고 이쪽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KTX와 GTX A노선과 C노선 등이 갖춰질 예정이어서 하루 이용 고객만 해도 한 60만 명이 이용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에도 삼성동 주변, 강남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면 더더욱 많은 인구들이 강남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개발 호재로서 앞으로 강남의 임대와 매매 수요로 굉장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개발을 갖추고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인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변 지역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 시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매매 금액은 3억 2,500에서부터 4억 7,5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예상 금액이 2억 9천에서부터 4억 1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서 실투자 금액은 3억 3,500서부터 6,500, 굉장히 소액으로 강남의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월세 투자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 105에서 13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대출 예상 금액 2억 6천에서부터 3억 8천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실투자 금액은 4,500에서부터 7,500 정도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그리고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 전세를 이용하셔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팀장님, 이 지역 투자 전략 한번 다시 잡아주시죠. 예, 간단하게 투자 전략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란노의 풍부한 직장인 배우 수요가 위치해 있어서 직장인 수요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월세나 그리고 나중에 매매까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익과 차익형으로 투자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미리 맞춰진 월세와 전세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은 바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강남에서 보기 힘든 탁 트인 조망권까지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들을 보시면은 되게 밀집된 지역들에 많은 오피스텔이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조망권은 별로 그렇게 확보가 안 돼 있지만, 이 위치에서 위치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 트인 조망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나 매매 수요일 때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익과 시세 차익 모두 노려볼 만한 강남구 역삼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주신 오정근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